된다고요? 말도 안 돼. 예. 이건 예, 몰라. 제가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로 한 18년을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부들과 만나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처럼 이제 통통하셨던 분들은 뭐 좀 체질 탓도 있고 그렇겠지만 결혼 전과 반대로 결혼하고 확연히 이렇게 살이 찌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남편 탓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주부들이 육아, 가사, 이제 요즘은 또 직장 맞벌이가 많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30분 주 5회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제가 정말 30분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당으로 계산을 해도 이분이 30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애를 누가 봐줘야 되거나 자기가 30분을 하려면 빨래를 누가 해줘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적극적인 외조가 없으면 실은 이제 주부들이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 중에 정말 모진 결심을 하고 6개월 동안 20kg을 감량을 했는데 남편이 도와줬냐? 아니고요. 정말 친정어머니의 뒷바라지, 운동할 때마다 친정어머니가 와서 애 봐주고 그렇게 해서 살을 뺐어요. 빼고 나니까 다이어트 할 땐 그렇게 구박을 하고 네가 무슨 살을 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돈 벌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부인이 날씬해지고 예뻐지니까 이제는 관리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너무 얄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좀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그 책임이군요. 네. 저는 남편이 스트레스 줘가지고 그 스트레스 살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남편이 도움이 있어야 네. 살을 뺄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전에 나올 때 그 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자 어머님들 청소하실 때 청소기 돌릴 때 다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어때? 한번 나 이런 거 풀사는 이런 어때? 거 이런 거 근데 그거 언제 그걸 하고 앉았어 빨리 청소하고 나 좀 엉덩이라도 고치고 싶은데 운동 어렵지 않아요.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화분에 물을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그런 방송을 했네요. 불가능한 방송을. 네. 네.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사례에 나오는 신혼부부인데 요새는 옛날에는 뭐 그 제가 옛날에는 좀 통통하니까 늘 되니까 뭐 큰 며느리감이다 뭐 복 많게 생겼다 가면은 뭐 부자로 살겠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많이 옛날에 하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완전 관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날씬하고 키 큰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좋은 능력 있는 남편한테 시집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신혼부부가 됐는데 남편이 부인한테 요청하는 체중이 있는 거야. 그 몇 킬로를 만들어라. 직장 다녀와가지고 그 밤에 운동을 하는데도 남편이 요구하는 그 몸무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이 부인한테 하는 게 내가 그 너랑 결혼하고 나서 정력이 감퇴해가지고 내가 성기능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그게 너 때문이다. 이래가지고는 1년 넘게 하니까 이 부인 처음에는 너무 착한 게 그거를 다 이렇게 요청을 들어주고 운동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이혼을 결심하고 와서 저희 상담을 한 게 이 남편이 장인 장모한테 찾아가가지고 오. 얘가 내보고 2kg만 빼라고 하는데 2kg를 못 빼가지고 내가 성기능 장애가 왔으니까 책임지라고 장인 장모한테. 아유, 별인가. 네, 정신병자지. 네. 법정에를 가갖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대리하는 남자분의 변호사님이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들이 부인한테 살 빼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법정에 있던 모든 여자분들이 전부 다 흥분해가지고. 참 이게요. 남편 탓이다가 아니라 날씬한 예쁨을 유지하는 건 남편 덕이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하면서 남편이 저한테 당신은 예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쭉 뚱뚱한 엄마로 있다가 제가 이번에 뺐더니 남편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좋아하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딴방에 자다가도 괜히 여기서 잘까? 뭐 오늘 저쪽 방은 보일러 끄고 이 방만 키자 뭐 이러면서 이러기도 하고요. 간혹은 이제 딴 사람들이 아 요새 뭐 저 백마만 선생님 되게 예뻐졌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13kg 뺐어 13kg. 그런데 거기에 남자들도 뻥이 좀 있더라고요. 그땐 제가 13kg가 아니고 한 8kg, 9kg 이런데 13kg 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마르고 예뻐진 아내가 자기 뭐 눈에도 예쁘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아침에 저는 콩을 먹었어요. 이제 저녁엔 일을 하니까
콩을 먹으면 옆에서 당신이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이 살을 빼는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 먹으라고 그리고 아침 되면 물하고 이렇게 또 챙겨다 주기도 하고 그런 남편의 도움은 꼭 필요한 것 필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여자의 행복 지수와 네. 날씬함이 관계가 있는 통계에도 있다면서요. 예, 그 2011년에 그 테네시 대학의 안드레아 멜처라는 교수가 되게 재밌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169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년 동안 이 부부의 비만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지수, 부부의 행복지수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되게 재밌는 게 아내의 비만 지수가 남편보다 낮은 경우, 더 날씬한 경우죠, 아내가. 이런 경우가 이런 부부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비만과 결혼 생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그런 조사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조사 전문이죠. 뭐 별걸 다. 네. 조사 전문이죠. 제가 또 조사를 지지 마, 했습니다. 지지 마. 야, 우리는 어느 대학이야? 우리는 저는 광대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광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광대 나오셨잖아요. 네네, 광대 여기도 나온 광대 여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찌는 여자들도 이유가 있어. 어. 이유 없이 찐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베스트 3입니다. 특히 주부들이 살이 찌는 이유 3입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버리기 엄마들. 우리는 잘 먹고 먹성이 좋으니까 좀 상한 거 먹어도 탈이 안 나 우리는. 근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좀 먹성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상한 거 먹어도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 걸리고.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날짜를 먼저 보고 빵 같은 것도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빵 갖다 버리면 저는 쓰레기통에 갖고 와서 그거 다시 먹어도 나는 찌개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좋지 않아요. 저는 하루 지난 빵도 안 먹어요. 그러세요? 저는 정말 맛있고 유통기한 이내 걸로만 살이 찐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가 살이 양질의 살입니다. 양질의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베스트 2위입니다. 주부들이 마음이 허하고 외로워서. 허한 걸 음식으로 채우는구나. 홍여마담님이 예전에 얘기하실 때 그러셨어요. 대구에 있을 때랑 한번 그냥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허함이 네, 그냥 모임에 오래간만에 갔는데 내 음식을 반을 쭉 사람들 한 30명 쫙 앉아서 먹는데 쫙 잘라서 가져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먹지 않고 샐러드만 몇 개 갖다가 쌍칼질해서 먹고 집에 왔는데 우라통 터지더라고. 내 전응아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몸뚱아리 알고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많은 데서 그게 무슨 태도야. 그래서 집에 와서 다 씻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남편은 자고 가만히 식탁에 앉았으니까 부해가 터져. 그냥 아까 못 먹었던 걸 좀 보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재기에다 밥을 팍 엎어가지고 김치 숭숭 썰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푹푹 비벼서 고추장 좀 넣고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 거야. 뭐 이게 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멈춰지질 않아. 어기적 씹는데 너무 기분 좋아. 근데 그래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도현 씨왜 그러세요? 오메나 선생님 말씀 듣고 지금 선생님 말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왜요? 네, 아니 제가 집에서 밥 이렇게 해보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약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울산에 이제 주말 부부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결혼 7년 차인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저희 둘이만 있으니까 저희 신랑이 이제 가고 나면은 그 공간이 진짜 허해요. 허하고 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냉장고에 뭔가를 안 먹는데도 냉장고 한번 그냥 열었다 닫고 뭐 찬장 한번 열었다 닫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랑이 주말에 오면은 이 부식 창고 같은 거가 왜 이렇게 쌓여 있냐. 저 혼자 있어요. 물론 저 혼자 먹을 것만 사면 되는데 그게 안 차여 있으면은 내 마음이 그만큼 허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냉장고도 꽉꽉 차야지.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로 풀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함과 동시에 나는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걸 다 하고 싶어. 그전에 이미 사회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것도 놀던 사람도 놀던 사람이 노는 거지. 예. 제가 일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못 놀겠더라고요. 일 말고 다른 걸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얼굴 팔려서 이거는 뭐 어디 뭐 가서 항상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다못해 이제 수영을 좀 해볼까 해서 수영장을 가더라도 이재은이 왔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 왠지 그냥 좀 창피하고 벗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남들 다 똑같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나 발개 벗겨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콕 처박혀가지고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고 그러면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어쩔 때는 이 강아지를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2마리 키워요. 근데 강아지를 보면서 막 저 아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얘네들 데리고 왜 사람도 많은데 얘네들 데리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서 또 피곤해서 주말에 오는 사람한테 그거 붙잡고선 그동안 나 할 말 많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랑도 피곤하잖아요. 사람인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병이 돼가지고 그럴 때 진짜. 씹어 먹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씹어 먹는 거예요. 제 오징어를 진짜 2년 동안 숱하게 먹은 것 같아요. 네,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그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아니까 막 속상해 막 울컥했구나. 하고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주말 부부 같은 남편도 경우에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부부가 같은 공통적인 취미를 갖는 게 가장 좋은 맞아요. 방법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나 뭐를 배우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뭔가 좋은 네. 것이. 근데 아니, 그게 쉽지는 않겠지. 쉽지는 예. 않겠는데 자꾸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아니 그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울증 오시는 많죠. 분들 많지 않나요? 그럼요.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일단 비만이 있게 되면은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자기 관리를 잘 안 한다 하는 이런 어떤 편견을 갖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자신감도 잃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증상들이 뭐 불안한 감도 오고 강박감도 오고 사실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가끔 그 산후우울증 와가지고 심하신 분들 보면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우울증 지금 뭐 쭉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이죠. 맞아요.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줘야 되는데 나는 우울증 때문에 3개월을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나는. 내가 이 심장 수술을 하기 전, 그 심장 이거 뭐 두 분이 계신데 이걸 가르고 하니까 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목소리에 힘도 없죠. 여기서 10m를 못 걸어갔어요. 그럼 내가 수술 오기 전에는 내가 가장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아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3개월을.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다가 폐인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발로 내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았다. 내가. 근데 그때 내가 정신병원에 사실 창피하죠. 얼굴 팔린 사람이 정신병원에 그 바깥에 의자에 이러고 앉아있으면 오고 가는 사람마다 죄보고 또 지정신 아닌 사람은 툭 쳐요 와서 왜 왔어? 야구 중계 안 하고 여기 왜 왔어? 이러고 가요. 사람 돌아버려요 이게. 그 사람은 친하다고 해도 그 사람도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야. 그것도 지정신 아니야. 그분들 근데 그분은 우울증 중증은 아니시네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난 것 같아. 나보고 오는 재미로. 밝아졌어. 맞아요. 근데 그때 극복하는 게 나의 심장 수술한 것보다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게 정말. 분명히 필요해요. 네. 의지하고 비빌 건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이 혹시 마음이 아픈 건 아닌지 가족들이 좀 관심을 맞습니다. 기울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베스트 1입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가장 크대요. 애 낳고 나서 임신 때 쪘던 살이 안 빠져서. 아니, 지은 씨,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잘 빼? 그 정신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도 놀아봤고 일도 바쁘게도 해봤고 그랬는데 아, 일하던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빼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예, 연예인분들은 목표가 생기면은 목표가 있어서 살을 잘 빼세요. 목표가 있으면 빼요. 근데 목표가 없을 때는 아,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나를 방치해도 되나 할 정도로 진짜 살이 쪄요. 제가 연예인들은 왜 살을 잘 빼나 연구해봤어요. 저는 이경재 원장님이 한명 환자 좀 보세요. 연구를 해봤어요. 나는 왜 연구를 계속하는지 연구하고 싶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빼냐면 연예인은 그걸 빼면 돈이 생겨요. 그렇지. 맞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일반인도 그 정도 돈 벌면 다 뺄 거예요. 근데 일반인은 돈을 빼면 아무도 그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빼는 거는 돈을 벌기 때문이고 제가 예전에 30kg 뺐을 때 길을 가다 부닥쳤어요. 그리고 제가 휘청해봤어요. 처음 겪는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딪혔을 때 내가 뭘 부닥쳐서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 그리고 살이 찌다 빠지면 달라지는 게 국물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뚱뚱하면 짜게 먹고요. 맞아요. 살이 찌는데 뭐 국을 먹다가 놀랐어요. 여보 소금을 왜 이렇게 잘못 넣었어요? 당신 평소 먹던 맛이라는 거예요. 짜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게 돼요, 살이 빠지면. 그리고 살이 찌는 것도 리듬을 타요. 살이 빠지는 것도 리듬을 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게 저는 탈모 때문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지금 살살 유리 그 천장을 걷듯이 지금 살을 빼고 있거든요. 아, 빼고 계셨어요? 아니, 조금씩 빼고 있어요. 티 안 나게. 이게 빼고 정말 몰랐네. 정말 몰라보게 빼고 있어요. 조금씩. 한 2kg 정말 몰라보겠는데. 몰라보게 빼요. 1년 됐는데 아직도 몰라. 정말 본인도 모르는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마음이 허하고 외로우면 취미 활동 참 좋고요. 우울증의 경우에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일단 우리 남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아내가 살찌는 이유 남편들 시각에서 본 거예요. 14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뭐 3가지 정도만 딱 베스트 추려서 요거는 3, 2, 1 바로 탁 털고 네. 토크 나누겠습니다. 예, 예. 내 아내가 살이 찌는 이유 베스트 3 3위 세상 살기 편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아직. 2위 지가 많이 먹어서 1위 내 아내가 살이 찌는 이유 베스트 3 3위 세상 살기 편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아직. 2위 지가 많이 먹어서 1위 게을러서. 아니 근데 아니 우리가 알아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알지만 이거를 앞에다 대놓고 나오면 아까 2위 마음이 허하고 외로워진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몰라주네.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볼 땐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이런 거 에이, 무슨 이건 남편이 조사해서 결과 나오는데 남편이 봐도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임성 씨. 저 형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지금? 저건 어느 대학 교수 조사한 거야? 사실 그 돈 준 거 제가 살찐 이유 제 스스로 쓴 거예요. 이거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이혁재가 살이 찌는 이유. 3위 세상 살기 편해져서. 너무 편해. 2위 이혁재가 많이 먹어서. 너무 1위 이혁재가 너무 게을러서. 인정은 해요. 그래도 이제 저런 얘기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귀로 듣기 싫은 싫죠. 거죠. 예. 네. 제가 살을 30kg 빼니까 옆구리 살이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은 눈사람처럼 다 뚱뚱하니까 거슬리는 살이 없는데 살이 빠지니까 여기 빼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만 클리닉이 52kg 여자가 49kg가 되기 위해서 가는 여성이 많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것만 하면 참 바로 아름다워질 텐데라는 게 보이는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한 프로 정신이 쉬워요. 하지만 70kg, 80kg 되면 언제 이 살을 다 빼서 그렇게 아름다워질까 너무 그 거리가 먼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면서 빼야 돼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일이잖아요. 게을러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게을러서 살찐 건 알아요. 아는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이어도 네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네가 요즘에 좀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운동하기가 힘들면은 나랑 같이 손 붙잡고 저녁에 산책이라도 동네 한 바퀴라도 하자. 그러면 계기가 생겨요. 이렇게 여자는 그 마음 그 말 한마디로 희망을 얻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려는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말도 안 해주고 그냥 혼자 있으니까. 너는 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집에서 할 일도 없는 애가 애도 없는데 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운동이나 다니지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은 전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무슨 좀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의지가 거예요. 꺾이면서. 사실 남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살이 빠지고 예뻐지면 남편도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구박하던 남편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내가 아이가 태어나든 내가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되든 간에 정말 나를 잃지 않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살이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살도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퍼지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모습이 남편을 긴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침대에 좀 올라가 보려고요. 후배 얘기가 아니고 후배 얘기 사실이요. 저는 남편은 좀 말랐잖아요. 근데 저는 살이 쪄서 저희 집 침대는 늘 제가 누워있는 쪽은 좀 스프링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침대를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제가 있던 쪽을 남편 쪽으로 가게 하고 또 뒤집어서 또 아닌 쪽으로 하고 가게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제 쪽이 조그맣게 기울어 가요. 그런 침대를 보면서 아 내가 요만큼의 노력을 덜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살이 막 이렇게 체중이 확 늘어나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턱이 여기 이렇게 늘어진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렇잖아. 너 얼굴이 늘어지는데 점점 얼굴이 금복주가 돼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이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아 어느 날부터 남편이 나를 예쁘지 않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근데 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라는 위기감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 살이 쪄서 예쁘지 않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봐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남편 앞에서 조신하게 걷기도 하고 좀 더 남편 앞에서 제가 남편보다 오로지 잘할 줄 아는 건 요리니까 음식을 막 좀 그전에는 뻑뻑뻑뻑 막 이렇게 해서 불 확 켜서 그냥 화딱지랑 거기다 확 퍼붓던 거를 이렇게 해서 들어다가 이렇게 넣고 조금 그전엔 이만큼 만들고 좀 덜 만들어서 남편한테 가져오는 것도 여보 이거 먹어봐요 하던 거를 여보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니까 그날부터 남편이 저한테 맞아요. 살 빼 왜 얼굴이 뭐 맞아요. 둥그레진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더라는 거죠. 지금 살이 좀 쪄서 이렇게 앉아서 배를 자꾸 넣고 이렇게 가리고 앉았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 더 세상을 조금 넓게 보고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